사막과 초원이 만나는 땅. 중국 북방의 넓은 땅, 내몽골. 이곳에서는 황금빛 사막과 푸른 초원, 유목민의 전통과 도시의 역사가 한 여행 안에서 이어집니다. 이번 여정은 후허 하오터에서 시작해 쿠부치 사막의 상샤완, 시라무런 초원, 그리고 왕소군과 티베트 불교의 흔적이 남은 후허 하오터의 문화유산을 차례로 만납니다. 떠나기 전 눈앞의 풍경이 조금 더 깊게 보이도록 여행지의 이야기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쿠부치 사막, 상샤완, 노래하는 모래. 둘째 날, 만나는 상샤완은 쿠부치 사막 동쪽 끝에 자리합니다. 쿠부치는 중국에서 손꼽히는 큰 사막으로 몽골어 이름에는 활시위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전해집니다. 황하의 큰 굽이 안쪽을 따라 길게 뻗은 모습이 활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상샤완의 한자는 울릴향, 모래사, 물굽이만. 말 그대로 모래가 울리는 곳입니다. 건조하고 고운 모래가 가파른 사면을 한꺼번에 미끄러질 때 모래 아래 마찰과 진동이 겹치면서 낮은 울림이 생깁니다. 초승달 모양의 사구가 소리를 모아주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현상을 모래가 노래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삼샤완에서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모래 언덕 위를 가로지르는 케이블카입니다. 사막 주변의 암산이나 절벽을 오르는 시설과 달리 모래사막 관광을 위해 사구 사이를 이동하는 케이블카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뭅니다. 상샤완은 이를 세계 최초의 사막 케이블카로 소개합니다. 케이블카 창밖을 바라보면 바람이 빚은 모래 능선과 그 위를 지나는 낙타 행렬이 작게 보입니다. 지상에서 볼 때보다 사막의 굴곡이 뚜렷하고 쿠부치 사막이 얼마나 광대한지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눈앞에 모래 언덕만 보지 말고 멀리 이어지는 사막의 가장자리도 살펴보세요. 쿠부치는 한때 사막화의 상징처럼 여겨졌지만 방풍림과 초지복원, 태양광 사업 등이 함께 진행되며 사막 생태복원의 사례로도 이야기됩니다. 시라무런 초원. 유목문화는 어떻게? 셋째 날의 시라무런 초원은 후허 하오터 북쪽 대청산 너머의 고원에 자리합니다. 시라무런은 몽골어로 노란 강이라는 뜻입니다. 여름의 초원은 부드럽게 보이지만 비가 적고 계절 변화가 큰 환경입니다. 이곳의 유목문화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 생활이 아니라 물과 풀의 상태에 맞춰 가축과 함께 이동해온 정교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몽골식 전통 가옥인 게르는 둥근 벽과 웡불형 지붕을 가진 이동식 집입니다. 나무 골격에 펠트를 덮어 보온하고 분해와 조립이 쉬워 이동 생활에 알맞습니다. 둥근 형태는 초원의 강한 바람을 흘려보내는 데에도 유리합니다. 문턱을 밟지 않고 중앙의 기둥에 기대지 않는 것이 전통적인 예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님에게 푸른 하다를 건네는 것은 하늘처럼 맑고 변치 않는 우정과 존중을 뜻합니다. 마유주나 차를 권하는 환영의식도 손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표현입니다. 다만 술을 마시는 방식은 관광지마다 다르므로 무리하기보다 가이드의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초원 공연에서 자주 만나는 경마, 활쏘기, 버흐라 불리는 몽골 씨름은 나담의 대표 종목입니다. 여기에 긴 호흡으로 초원의 풍경을 그리는 장조, 한 사람이 두 소리를 내는 듯 들리는 흠이, 말의 울음과 걸음을 표현한 마두금이 더해져 몽골 음악의 독특한 세계를 만듭니다.
오탑사 탑 뒤에 새겨진 별자리. 넷째 날, 후허하우터에서 만나는 오탑사의 정식 명칭은 금강 좌사리보탑입니다. 18세기 청나라 시기에 세워진 이 탑은 네모난 금강저 위에 5개의 작은 탑이 솟아있어 오탑이라 불립니다. 이런 형식은 불교의 우주관과 깨달음의 세계를 건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벽면을 가득 채운 불상과 문양이 보입니다. 그리고 탑 뒤편에는 더욱 특별한 유물이 있습니다. 몽골문으로 이름을 표시한 석각 천문도입니다. 별자리와 천문지식을 돌에 새긴 이 사료는 당시 후허하우터가 종교뿐 아니라 여러 언어와 학문이 오가던 도시였음을 보여줍니다. 현장에서는 5탑의 전체 모습과 함께 벽면의 작은 조각과 천문도의 글자까지 천천히 비교해 보세요. 사이상 옛거리. 초원의 길목에 열린 시장. 오탑사 다음으로 걷게 될 사이상 옛거리는 후허하우터의 옛 상업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사이상은 만리장성 너머 북방 지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일대의 역사는 약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명청시대에는 북방의 중요한 교역 공간으로 성장했습니다. 중원의 상인들은 차와 비단, 생활용품을 가져왔고 초원에서는 가축과 가죽, 유제품이 들어왔습니다. 낙타와 말, 수레와 사람이 오가던 시장은 서로 다른 음식과 언어, 종교가 만나는 무대였습니다. 오늘날의 거리는 전통풍 건물, 음식점, 공예품 가게가 어우러진 관광지이지만 처마와 골목의 형태를 살펴보며 이곳을 단순한 먹자 골목이 아니라 초원과 중원을 연결한 시장으로 상상해보면 훨씬 흥미롭습니다. 왕소군묘. 한 사람의 삶이 평화의 상징이 되다. 5째 날의 왕소군묘는 약 2000년 전 한나라와 흉노의 관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왕소군의 본명은 왕장, 기원전 33년 한 원제 때 흉노의 호안야 선우와 혼인해 북방으로 떠났습니다. 역사에서는 이를 소군 출세, 곧 왕소군이 변방의 관문을 나섰다고 부릅니다. 후대에는 이 혼인이 한과 흉노 사이의 평화와 교류에 기여한 사건으로 기억됐습니다. 다만 화가에게 뇌물을 주지 않아 못생긴 초상화가 그려졌다거나 비파를 타며 눈물을 흘렸다는 유명한 이야기는 역사 기록이라기보다 후대 문학과 전설에서 크게 발전한 부분입니다. 무덤은 푸른 무덤이라는 뜻의 청초무로도 불립니다. 가을이 지나 주변 풀이 누렇게 변해도 봉분만 푸르게 보였다는 전설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현재의 왕소군묘가 실제 매장지인지는 학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이곳은 오랫동안 왕소군을 기억해온 상징적 장소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시대를 넘어 평화와 문화교류의 이야기로 바뀌는 과정을 생각하며 둘러보면 좋습니다. 내몽고 박물관, 초원 문명을 한눈에 읽는 법. 내몽골의 긴 역사를 한 곳에서 이해하려면 내몽고 박물관이 가장 좋은 출발점입니다. 2025년에 운영을 시작한 신관은 자연과 생태, 고고학, 북방 여러 민족의 역사와 생활 문화를 폭넓게 보여줍니다. 먼저 공룡 화석과 초원 생태 전시는 이 지역의 역사가 인간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됐음을 알려줍니다. 이어지는 전시에서는 흉노, 선비, 거란, 몽골 등 북방의 여러 세력이 등장합니다.
이들을 서로 완전히 단절된 민족의 목록으로 보기보다 초원길을 따라 이동하고 교류하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온 흐름으로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표 유물 가운데 하나인 흉노의 독수리 모양 금관 장식에는 독수리와 늑대, 양 같은 동물이 역동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볍고 화려한 금속 장식, 말가춤, 무기와 생활 도구는 이동이 잦은 초원 사회의 미감과 기술을 보여줍니다. 관람 시간이 짧다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초원의 자연 환경, 말을 중심으로 한 이동 문화, 그리고 여러 민족의 교류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연결하면 흩어져 보이던 유물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후허타라 초원. 도시 가까이 되살린 초원 풍경. 여정의 마지막은 후허타라 초원입니다. 후허하우터 도심 가까이에서 대청산과 초원 풍경을 함께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전통적인 원거리 유목 초원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도시의 생태 공간이자 초원 문화를 체험하는 장소에 가깝습니다. 이 지역은 고대 민요 칡늑가에 등장하는 칠늑천의 풍경과도 연결해 소개됩니다. 하늘은 둥근 천막처럼 들판을 덮고 바람이 풀을 낮추면 소와 양이 보인다는 노래는 북방 초원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도시와 초원이 한 시야에 들어오는 장면을 찾아보세요. 초원 문화가 과거의 유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도시 생활 속에서 새롭게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풍경 뒤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쿠부치의 모래는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고 시라무런의 초원은 이동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오탑사의 별자리, 싸이상 옛거리의 교역, 왕소군의 이야기와 박물관의 유물은 이 땅이 오래전부터 다양한 문화가 만난 공간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이제 여행지에서 아름다운 풍경뿐 아니라 그 안에 겹쳐진 시간과 사람들의 삶도 함께 만나보세요. 알고 떠나면 같은 장면도 더 깊게 보입니다.